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경영진들 당신들이 잘못하는 거고 무조건 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에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관세까지 올라가면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 가서 투자하지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거거든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 무더운 날씨처럼 이곳 여의도의 논의도 여전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8월에는 한층 강화된 2차 상법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토큰 증권과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안도 함께 추진 중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울 도봉갑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고 자본시장과 관련한 토론회와 입법 활동을 앞장서 왔습니다. 자본시장 핵심 법안들이 쏟아지는 지금 김재석 의원 만나 각 법안에 담긴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재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봉구 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에 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좀 쉽지는 않았던 결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여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갈렸던 것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담기게 되면 경영상의 위축을 초래한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좀 했는데 경영계가 생각하는 우려보다 어떤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들이 더 크겠더라고요.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충분하게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해둔 결정입니다.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무 규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 내놨던 자본시장 개정법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기업에서는 좀 우려가 있는 거를 양당이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예.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특히 이제 기업계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게 자칫하면 장기적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근시안적인 의사결정만 하게 된다. 주주들의 어떤 민형사상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인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질문하신 것의 구도는 경영계와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이 늘 엇갈린다라는 전제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경영계가 주주의 이해관계를 살피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주를 통해서 회사가 돈을 확보하고 그걸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주주가 이래서 필요하고 어떨 때는 경영을 방해하고 그게 경영계의 입맛에 맞추어서 주주들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 룰과 집중투표제는 아직도 좀 첨예한 토론이 있는 주제인데 의원님 입장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까지는 저는 동의가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중투표제는 이거는 정말로 지나치게 그 이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상법 개정안의 어떤 방식들이 온건하게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논의하진 않았던 내용들이고 이것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좀 막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노란봉투법 같은 것이 이제 통과가 되고 있는데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주주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통과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경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에 포함해서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는 입장에서 경영계가 나아갈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중투표제나 이런 것들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갖고 있는 장점도 사실 장점도 있잖아요. 네. 대안이 있을까요?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 자체가 어떤 주주들의 싸움터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있잖아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선언적 의미로서 상법에 딱 박아놓고 그걸 이제 추진을 함으로써 이제 경영진들 역시도 주주의 이해관계를 늘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장치 같은 것들도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논의들은 계속 경영을 위축시키는 방향성으로만 가고 반대 토론이 사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그 논의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회사법은 상법 체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회사법을 저는 상법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다뤄야 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진다는 거죠.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 그대로 그 상인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법들을 다 규율한다면, 회사법은 말 그대로 그 회사에 관한 일들을 규율해야 되는데, 상법과 회사법을 또 같이 같은 안에 두다 보니까 상법 개정을 하다 보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저는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해서 다뤄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밸류업 효과가 1차와 2차에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늘 주주와 경영진이 대립하는 구도로만 일을 하게 되면 토론이 어려운 건데, 사실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사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고 하면 우리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영진이 한번 물러나는 거죠. 이거는 물러남으로써 주주의 이해관계가 더 보호되고, 그럼 당연히 밸류업으로 가게 되는 거지만, 한쪽만 계속 물러서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 물러서는 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고 그것이 경영계획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많은 방식이라면 당연히 밸류업이라는 데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계속 이제 우려가 많이 나왔던 게 뭐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경영을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주주 환원은 밸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는 정말 밸류업에 가깝게 가는 일이라고 보지만, 지금 2차 개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은 서리거 있고 지나치게 좀 위험하다. 경제인분들이 좀 대화 창구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뭐 집중투표제나 감사원 분리선출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엔 논의되진 않았던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 만에 그냥 더 센 법안을 가져와서 하자는 거는, 저는 이게 어떤 사회 안정이라는 면, 특히 경영의 지속성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가지고도 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무화 기간을 가지고도 논의가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지만서도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어떤 뚜렷한 입장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사주 문제 당연히 있지만, 예를 들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든지 물적 분할한다든지 합병 비율을 굉장히 불공정해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원인도 있고, 저는 그 가운데 자사주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한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게, 경영 자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배구조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은 정말로 많이 토론하고 조율해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로 상법 개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변하고 어떤 식으로 경영 판단이 바뀔지 우리가 좀 추적해 가면서 많은 논의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관세 협상 관련된 얘기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대외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큰 시즌이잖아요. 이런 시즌에서는 또 기업들이 또 어려움에 중첩되는 상황이 놓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착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관세 협정이 이제 하루 이틀 상간에 이제 크게 결정이 될 텐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경영진들, 당신들이 잘못하는 거고 무조건 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에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관세까지 올라가면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 가서 투자하지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거거든요. 그간에 이제 재벌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주주들 뒤통수 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반성적 성찰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뭐 세계 경제에서 촌각을 다투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황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도 충분히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토큰증권 발행 법안은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법안 발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대 때도 법안이 나왔던 걸로 좀 기억해요. 그리고 이미 시장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STO 관련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걸맞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정부 당국의 규제, 이런 것까지 이제 나름의 정합성을 갖춰가면서 되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 규정들이 완전히 지금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가는 사업들도 규제 샌드박스 안에 있는 사업들 역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거고, 투자자들도 여기 불안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제일 빨리 STO 관련한 법제들을 발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 법안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토론해서 통과가 될 텐데, 그러면 조금 속도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STO 관련한 공청회 토론을 굉장히 많이 가서 뭐 축사를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 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은 나와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말 그대로 손가락 빨고 있는 거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심사 회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갑니다. 전 또 궁금한 게 중소나 중견기업도 스타트업도 투자자들한테 어떤 기회로 다가갈 수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기회 측면에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일단 정말 많은 것들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방식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신사업 자산에 대해서 유동화하고 투자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금융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다른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STO 법안이 발효가 되면 기업의 지분 희석에 없는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데 이런 변화가 기업 가치나 혹은 IR 전략에 어떤 변화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STO는 이미 꽤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잘 시행하고 있고 잘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국내의 어떤 금융환경에 어떤 영향을 밀지, 그리고 특히 IR에 연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밀지 좀 두고 볼 일이지만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 기업이 보유한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이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도 준비 중이신데 어떤 법안 준비 중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돼서 사실상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네. 당연히 STO는 STO대로,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대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좀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STO가 어느 정도 이제 실물 자산이랑 연결이 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해서 연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보다 훨씬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이 화폐와 관련된 패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인상이 되게 강하게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AI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중국과 미국 양국이 이제 나눠 먹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 국민들은 결국에는 돈을 미국 달러로 다 결국엔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제 방식이 지금은 은행을 통해서 며칠이 걸리고 또 중간에 이제 환전도 되고 이러면서 말하면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금융 패권을 다르게 잡아간다 그러면 빠르게 우리의 주권을, 금융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약간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저도 좀 마음이 급해졌고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에 비전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정무위원회가 이제 제 상임위이고 국민연금 또 특위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아야 되는 나이에는 많이 받으면 좋겠고 내는 사람도 좀 적게 냈으면 좋겠고 사실 그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주식, 주가 이런 것들이 오르면 우리는 조금 덜 내도 되고 투자 운용을 잘 하게 되면, 그리고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은 사실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성세대에게 조금 넉넉하게 돈을 줄 수 있고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식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얼만큼 밸류업하는 것이 얼만큼 미래 세대에게, 우리 현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제가 계속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는 STO, 스테이블 코인 이런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하거나 시장을 활력 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도움되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법 개정안과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오늘 김재섭 의원님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입법 현장에서의 시각과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후속 보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 허인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